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펴시고 제 3절 세율은 별표시를 세게 합니다, 여러분. 자, 별표시 세게 하시고 특히 이 표준세율이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한번 본문을 보니까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60% 100분의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바꿔서 나왔었고 최근에요. 그 다음에 이 표 있잖아요.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별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역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다만 부동산 등기 이외 학자들이 얘기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요거 부동산 등기 이외에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뭐 울산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든 그다음에 등록하든 뭐 평택에서 등록하든 빠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 우리 이 표를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고 우리 별표시했었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 승계 취득이죠.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등록면허세 등록에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근데 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등록면허세에 나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안 가지니까 제가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뭐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이나 또 취득세 부가 제촉 기간이 경과했다거나 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하여튼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서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거는요. 등기만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그러면 등기만 할 때 세율이니까 우리가 외웠던 거 그대로예요.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할 때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웠잖아요. 그거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다 부동산 가액이고요. 세율이 보존 등기니까 보8,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원래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진짜로 그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보팔로 구두. 보팔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이거 2.8%가 아니라 즉 2.8%가 아니라 0.8%입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라.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000분의 20, 즉 2%죠. 유십,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 같은 무동의 8, 1호.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십, 20, 무동의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상산 8, 무동의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이고요. 자, 근데 우리 교재 118페이지 표를 보니까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전부 다 부동산 가액이에요.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보8, 유십, 20, 상산 8, 무동 8, 1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그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지상권부터 해가지고 가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자, 보세요. 세율은 다 똑같아요. 1,000분의 2, 즉 0.2%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과세 표준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보시면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려고 소가지 부리는 애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가등기는
채권 금액도 되죠. 예,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거.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세율 0.2%고,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점매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0.2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자니고 요역지 가액이 0.2고요.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요. 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보시면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뭘 과세표현하냐? 예,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현해서 세율은 0.2%입니다. 채권 금액에. 근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에서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비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 0.2%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되고는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요. 그 밖의 등기가 뭐냐면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가 과세표준이죠. 건당 세율은 얼마입니까? 6,000원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자,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등록면허세의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6,000원인데 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즉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다시피 등록면허세 이걸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는 얼마?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400원 계산됐다 얼마 받아요? 6,000원이요. 이 얘기입니다. 자, 최소한 6,000원 받습니다. 건당 6,000원. 자, 최소한 세 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O, X요. X입니다. O가 나왔는데 자, 가압류잖아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번호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지 부동산 가액 아니에요. 부동산 가액은 소가지 없는 애들인데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부동산 가액이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이런 거 또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 암기 어떻게 써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상삼 8. 자, 1,000분의 8 맞습니다. 1,000분의 28 아니에요. 등기 비용만 받는 거라 1,000분의 8입니다. 즉 0.8% 상삼 8입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고. 또 보세요. 지역권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OX요. OX. 예?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역권 설정 등기일 때가 지역권 설정 등기일 때, 예? 지역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일 때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지. 자, 말소 등기잖아요. 저당권, 지역권 등등 각종의 말소 등기는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건당 6,000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교재 여러분, 우리 그 참고에 나와 있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요거는요, 제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 비고란을 일단 한번 보세요. 비고란을 보는데 요 첫 번째 비고란의 첫 번째 것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일단 한번 참고적으로 볼게요.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정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 세율 1%나 2%, 3%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중에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요. 자, 만약에 이게 취득세에서 주택이요 1에서 3% 낮은 유상주택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경우에는 등기를 할 때 등기만 하게 될 때 원래 등록면허세 유상주택의 경우는 60, 20 원래 2%인데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 낮은 세율 1에서 3% 세율 정도될 때 그때는 등록면허세도 절반을 깎아줘요. 그래서 해당 취득세 세율의
그 100분의 50, 즉 50불 곱한 세율 정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깎아줘요. 1% 정도 될 때는 등록면허세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 세율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절 봅니다. 예전에는 유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등기만 할 때 유십, 이십 무조건 2%였어요. 주택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근데 아니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특별히 그렇게 깎아주고 하면서 등록면허세도 왜 또 등록면허세는 그런 구별 없이 그냥 무조건 주택이든 건축물이든 무조건 2%냐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도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시 낮은 1에서 3% 세율 정도 될 때는 등록면허세도 그 해당 세율 1에서 3%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즉 절반을 깎아줍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얘기입니다. 한 번 이해하고 두 번째 거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합니다. 그죠? 4,500원 가산됐다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 내용 다 설명드렸습니다. 중과세율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취득세에서 대도시내 중과세와 배운 다음에 등록면허세 대도시내 중과세와 비교하면서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심화 과정 3, 4월 과정에서 오늘은 표준세율 암기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게 머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용량 초과제. 그러니까 오늘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자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이번 순환에서는 확실하게 외우고 가시고 등록면허세 이 표 여기 표준세율 표 과세 표준과 세율 요거를 확실하게 외우고 갑니다. 이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중과세율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3, 4월 과정에서 119페이지 제4절 납세 절차인데요. 일단 제가 비과세를 좀 먼저 보고 납세 절차를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잠깐 122페이지로 갑니다. 122페이지 제5절 비과세입니다. 12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또 한 번 듭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또 한 번 더 목 운동하고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절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비과세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볼게요.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냐? 먼저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과해야죠. 우리 정부기관 취득이나 등록에 우리가 일본 가서 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그럴 때 취득세나 등록면세를 일본 정부가 과세를 해. 일본 정부기관이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요. 국가 간에는 당연히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물론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 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하지만, 즉 과세하지만, 하여튼 요거 기억합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어떤 회사 모의고사 보니까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 해놓고서 틀리다고 해놨어요. 왜냐? 요거 빠졌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 요거 눈에 익혀두시고요.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지가 잘못 썼다가 차 틀렸다 고치고 이런 것들.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시험에 또 최근에 한번 나왔었고요. 자, 또 봅니다. 지적공고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있죠? 등록면세 비과세입니다. 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취득세에서는요, 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 나중에 이제 우리 세율 특례를 안 배웠는데 세율 특례 세율로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과세래요. 일반적인 토지 취득보다 세율이 낮아요. 과세랍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아유 여러분 이거 만약에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부과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니까 취득세는 얻는 게 있으니까 과세를 하는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왜 비과세 주냐? 만약에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과세를 하면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나서요 아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묘지를 저 형명으로 해 서로 싸웁니다. 네 명의로 해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부모님 묘지 있죠 조상님 묘지 재산세를 매년 부과해 보세요. 재산세 대로 거기서 날라와 사람들 다 묘지 없애버립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만 과세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22페이지에 제5절 비과세 국가 등의 등록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세 부과한다는 것 살짝 체크고 비과세는 우리도 비과세, 과세는 우리도 과세. 형식적 등록에 대한 비과세요.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양가로 1번 밑줄이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고 밑줄. 단서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2번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부문의 착오 같은 거 쭉 밑줄이요. 자 이런 단순한 그 맨 마지막 제줄 표시 변경, 회복, 점경 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비과세고 눈에 익혀 두시고 양가로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한 등기 밑줄이고 비과세입니다. 거기 보조단에 보니까 무덤, 지목이 묘진 토지 과세급은 취득세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율로 과세하는데 2%로 이건 아직 특례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과세한다는 것만 아시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목이 묘진 토지 관련해서 꼭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납세 절차입니다. 119페이지 제4절 납세 절차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납세 절차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뭐 여러분 당연히 뭐 별표 3개인데 잘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별표 C가 의미가 없어요. 전체로 종합적으로 다 골고루 섞어서 나오니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자, X절들 금방 봤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취득세만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요. 먼저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납세지요. 납세지를 보니까 여기 봅니다.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물건 소재지. 그죠? 자,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면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시단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적재산권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적재산권들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특허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라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한번 가볍게 편하게 봅니다.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어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소지로 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등등. 자, 여러 가지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었지만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납세지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출문제 아까 32의 기출문제 살짝 봤었잖아요. 자,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냅니까? 전세권자 주소지예요? 아니면 그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요. 그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런데 뭐 전세권자 주소지다, 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이게 주소지로 바꿉니다.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납세지 별거 아닌데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봅니다. 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건 이제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여러분요 그냥 요거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살짝 보세요.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상남시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어느 등기소에 보존 등기 신청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 강동구 등기소에 할 것인지 여기 등기소에 할 것인지 강동구 등기소인지 하남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자 직근 상급 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예를 들어서 뭐 하남시 등기소를 관할 지정받았다 그러면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에 등록면세를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만 알았어요. 등록관청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주체는 도군데 지자체인데 등록관청은 등기소잖아요. 이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경기도의 등록면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등록면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취득세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취득세에서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우리 취득세 배웠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취득세는 소재별 안분해서 납세지를 했는데 각각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과세표준을 면적비율로 나눠 계산했어요. 시가 순액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순액비율로 나눠서 각각 계산한 거 납세지를 했습니다. 소재별 안분이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합니다. 소재지별 안분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관할 지정받은. 자, 이렇게 해서 뒤바꿔낼 수 있으니까 구별합니다.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요.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근데 취득세도 이런 거 나왔었어요.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취득 물건 소재지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죠.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등기소 소재지를 말하는 거고, 등기소 소재지를.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죠. 납세지 불분명할 때. 자, 그래서 이 납세지가 불분명한 것의 의미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규를 보면 예규가 복잡한 것들이에요. 되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요거 잘 우리 부동산 세금과 우리가 조금 이제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 예규가 있고 그래서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 그냥 결론만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그냥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비교해서 계속 앞으로도 비교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나오기 전에 교재 거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19페이지 납세지입니다. 제4절 납세율 제4 납세지. 거기 표에서 맨 꼭 상단에 있는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밑줄이요. 하여튼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내려와서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은 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저작권자 주소지, 특허권자 주소지, 이렇게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고요. 내려와서 양가로 2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등록 밑줄입니다. 이거 쭉 밑줄이고 거기 포인트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포인트.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비교해봤을 때 취득세는 자 소재비를 안분하고 시가순액비로 나눠서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이 양가로 3번은 공식 진짜로 요거야말로 공시법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하는데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다음 심화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공시법을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4번이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밑줄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 납세지 불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 자,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세는 납세지 어디였습니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매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거. 납세지 불명할 때.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20페이지 신고납부 보기 전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보기 전에 여기를 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OX요. 부동산 등기 OX요.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고, 그렇죠? 납세지 불명할 때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매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질문 맞습니다. 정답 질문으로 32에 나오게 됐었고요. 자, 120페이지 신고납부 펴놓으시고, 자, 여기 또 봅니다. 징수 방법인데요. 여러분, 징수 방법. 자, 징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납세문자가 세금계산에서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뭐냐면요.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예요. 우리가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지자체 우리가 등록관서 갈 때 지자체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 갖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관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요, 이게 사실 당연해요. 기간이 이렇게 없어요.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에 발부터 6개월이에요. 이게 취득세는 기간이 있어요.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흐지부지 시간 지나면 조세 포탈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 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예?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저당권 말소 등기 돈 갚은 사람이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 정할 필요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수험생은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어요.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아셨죠? 요거. 그래서 기간 남으면 원칙 안 된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고납부요. 이거요. 이 추가 신고납부 취득세에서도 나왔었는데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 없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신고납부요. 추가 신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구조가.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등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 법령이 정한 날부터 며칠 내요? 60일 내. 자, 번호 달아놔야죠, 여러분들. 60일 내.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표준세율 세금 낸 것은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예? 제외한 금액을 자 공제한 금액을 세구로 해서 납세지거나 지자체에게 보통 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번호 딱 달아놓으면 돼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납부. 추가 신고납부 나오면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취득세 추가 신고납부에서 그 아마 7번 문제인가 그 지난주 배부한 자료에서 메일 정리 노트 문제에서 7번 문제가 취득세 7번 문제가 아마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가산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외. 그래서 포함이니까 틀렸죠. 제외고. 그래서 어떻든가 X긴 X인데 틀린 게 가산세 제외. 포함 틀렸고. 그 다음에 신고납부. 이건 제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60일인데 그 앞에 숫자만 보면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봐야죠. 그래서 해설에 그걸 좀 빼먹었었는데 제가
취득한 날부터 60일 아니라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 자, 요거 그 법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내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거기 교재 120페이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신고 납부요. 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자 여기가 포인트죠. 등록하기 전까지 사각형으로 해놓든 뭐로 해놓든 해놓으시고,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거 이게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고요. 자, 납세일이 관한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요. 자, 밑줄이고 포인트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이게 포인트고. 동그라미 2번이요. 요 동그라미 2번은 신고 의제에 관한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가로 2번이요. 추가 신고 납부 있죠? 여기 추가 신고 납부. 동그라미 2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규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30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미 납부한 세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자, 그럼 됐고요. 또 한번 여기 볼게요.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또 추가 신고 납부 우리 교재 같으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요. 나중에 이게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똑같아요. 그 사유 발생일 또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었겠죠. 공제하는데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공제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납세지 관한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비과세 감면 받았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 세 번째 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아랫줄 이미 납부한 세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아랫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만 등록면세 기간이 나오는데 취득세랑 똑같이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럼 그 얘기입니다. 계속 설명을 봅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원칙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 납부예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었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좌우지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근데 다만 기간 나오는 게 이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가 그래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또 나중에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자, 그 법에 규정된 날 그런 날로부터 60일 내에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물론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자, 그래서 60일 내 신고 납부.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 기간 나와요. 자, 추가 신고 납부는 구조가 비슷하다. 취득 후 등록 후 요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경우만 기간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신고 의제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지나온 건데요. 여기 보세요. 이 신고 의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이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자,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 이게 결론적인 거라 그래요. 시험 여러 번 나왔는데 보세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요, 납세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한 경우에도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60일 그 신고기한까지 자, 납부했을 때는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관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냥 등록면허세는 사실 원칙 기간도 없고 예외적인 경우만 기간이 있고, 그래서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등록면허세 된 영수증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런 거라. 자, 여기 보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결론이요.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고요.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교재 여러분 120페이지 우리 상단에 일반적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냐? 동그라미 2번에다가 신고의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신고의제. 자, 그리고 봅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어요?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쫙 밑줄이고, 이 경우 여기 결론이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에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별 표시해놓습니다. 별 표시 거기에 세 번째 줄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와 가산세입니다. 계속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이건 우리 교재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상단에 120페이지 보조단 맨 꼭대기에 대위자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120페이지 기본서 맨 상단에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취득세에서도 나왔었던 거예요. 취득세에서도 나왔었는데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등록면허세, 채권자 대위자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요.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랑 똑같아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꾸면 여길 바꿉니다. 신고납부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납부는 작년에 신설된 규정. 없다고 바꾸거나. 또 보세요.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확인서를 역시 자기가 세금 낸 거 납부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이 일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 여기가 또 포인트예요. 바꾸면 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즉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바꾸면 60일 내 통보해야 한다. 30일 내 통보해야 한다. 바꿀 수 있어요? 즉시 통보해요.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규정인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제가 취득세 할 때도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낸다. 그러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꾼다. 바꿀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신고납부 대위자, 채권자 대위자가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할 수 없다고 바꾸거나 즉시 통보인데 60일 내 통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 포인트. 그래서 거기 교재 120페이지에 거기에 참고의 대위자 신고납부, 대위자는 채권자 대위자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등록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쫙 밑줄이고 있다에 동그라미고 신고납부를 줄 긋거나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거기 맨 마지막 제줄 즉시 통보, 거기에 밑줄이고 즉시 포인트고요. 아셨죠,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 보시면 예외 보통징수 봅니다.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가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뭐로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봅니다. 그때 일반 가산세,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가산세는 똑같아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똑같습니다.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 정도 됩니다. 국세는 0.022%로 바뀌는데 지방세는 아직 0.020%입니다. 최대 75%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 절차. 자, 그 다음에 뭐 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를 지운다는 게 그 앞에 걸 안 지웠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수 똑같은 얘기고, 요거.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 하여튼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똑같죠?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까는 대략적으로 본 거고, 자세히 보면은, 무신고 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가산세 붙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신고했는데 과소신고, 그냥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좀 복잡해요, 원래.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40%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자, 신고, 불성실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아까 그렇게, 자, 요걸 좀 제가 세분한 거고 아까 앞서서 그렇게 돼 있었죠. 납부지원가산세 똑같습니다. 최대 75% 한도내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1일 0.025%씩 적용됩니다. 10만 분의 20으로요. 자, 이 얘기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납부 통보인데요. 이건 어디냐면 교재 우리 어디 나오는 거냐면 120페이지 맨 하단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단 참고에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에. 자, 그래서 참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봅니다. 이거는 주로 취득세에도 나왔던 건데 등록매수에도 나오는 건데 미납부 통보. 이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등기록관소의장은 등기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 언제까지요? 굳이 바꾼다 그러면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무수구청장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거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 참고 내용 쫙 밑줄입니다. 등기록관소의장은 등기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한 때는 밑줄이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무수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는 거죠. 다 바꾸면 바꿔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취득세에서나 등록매수에서나 각각 나왔었는데 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바꾸면 다음 달 10일까지 거기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와 가산세 개요 지금 설명드렸고 가산세 설명드렸는데 다만 121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납부지원 가산세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이 납세 고지전의 납부지원 가산세가 우리 교재가 가산금 규정 폐지되고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되는 내용. 이거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지워야 돼요. 거기 동그라미 니은부터 니을번까지를 지웁니다. 니은부터 니을번까지를 요 삭제입니다. 자, 기억번만 남겨놓으세요. 기억번 1일 0.025%, 10만 분의 25, 75% 한도 요것만 남겨놓고 니은, 디귿, 니을번은 삭제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삭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니은, 디귿, 니을번은 2024년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조금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세목 이름만 알면 돼요. 양가로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한다는 거. 또 2번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부가세 및 최저한세인데, 자, 부가세 및 최저한세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납부세액의 20% 원래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원칙.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농특세도 또 감면세액의 20%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냥 부가세 눈에 익혀둡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우리 아까 봤었어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적이 좀 없어요. 재산세에 있는 이거. 자,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을 받는다는 거. 아까도 봤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지루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금지 유무를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오늘 명절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 많이 모이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지금 가족들이 많이 사촌 동생이나 막 동생들 막 가족들 나 누구 사람들 와도 겁나. 그래서 그 뭐죠? 그 검사하는 거 자가 진단 키트 그거 사놓고서 가족 부모님 댁에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이거 검사해서 저 음성 나오면 저 통과하고 저 만약에 양성 나왔다 그러면 빨리 다시 빠꾸해가지고 검사서 보내야죠. 그래가지고 PCR 검사로 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요새. 그래서 누가 온다 그래도 요즘 겁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그때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써먹으라고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보고 제가 이따가 재산세 할 때 마지막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등록면세는 원칙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등록한 후 60일 등기 안 해준다니까.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지. 등록한 후 60일에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O, X요. X입니다. 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게 포인트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어? 납부를 하면 영수증 갖고 왔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등록면세는 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바꿉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신고 의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등록면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6,000원 징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우리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인데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빠르게 한번 취득세 등록면세 비교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복습을 이거로 거의 이제 생략하면서 갈 건데요. 자, 봅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유치는 과세유치가 특광도죠. 등록면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도가 있는 것은 도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하고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과세니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쓸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세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등록을 하는 자예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세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둘 다 신고 납부하니까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불성실 신고했을 때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액이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가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등록면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신고 납부요. 자, 우리가 쭉 아까 다 비교해서 봤습니다. 아까 다 비교해서 봤고 등록면세는 기간 남 안 되고 상속증에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고 등록면세는 오히려 신고 의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고요. 취득세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 기간 내에서요.
자, 기간 없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등록유세는 추가 신고 납부만 기간이 있는 거고. 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있어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산출세액 몇 프로 중과산세 적용됐어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뭘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관서에 갈 때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안 냈어요. 그리고서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싹 사라지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 전우치와 친구들, 차태현, 유이 그런 애들 보니까 부족 이렇게 딱 붙이니까 도술 써가지고 이렇게 부족 붙이니까 안 보여. 그런 다음에 등록명세 안 내고 등록관청 그 관아에 나타나가지고 싹 도술로 쫙 글씨도 쓰고 하고서 싹 사라지고 이태지만 우리 안 되잖아요. 등록면세는 중과산세 규정 없습니다. 자, 면세점 취득세는 있죠. 취득가액 50만 원이야. 등록면세는 이런 거 없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 안 돼요. 재산세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거고 취득세,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없고요. 부가세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세는 원칙,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꽃잎이 흩날리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오네. 행복, 나태주 시인의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한 거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거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소함 속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올해 설 명절도 행복하게 여러분들 보내시고요. 또 행복하게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해야 되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교재 넘어가면요. 122페이지는 다 받고 우리가 비과세는 넘어가서 재산세요. 자, 넘어가니까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124페이지 있죠? 124페이지.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재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